보유세를 1% 하면 집값이 잡힐 거다. 착각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건 착각이라고요. 주택가격 대폭등한 걸 보라고요. 그거 그냥 밀어 올려 버립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이거 90%까지 가려고 했다가 윤석열 때는 이거 60%까지 낮췄어요. 이거 갖고 장난치잖아요. 지들 멋대로 하는 거라고요. 그거에 붙어서도 합의를 하세요. 1% 말같이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금으로 집값 잡는다는 건 착각인데, 다만 그래도 세금을 지금 올려야 되는 이유는 네, 구윤철 장관님이 50억 집 보유세가 5천만 원 내면 못 버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어프로치가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프로치가. 이건 결국은 그 말에서의 뉘앙스는 보유세를 올리면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이건 어프로치 잘못된 겁니다. 우선은 보유세 갖고 집값을 잡는다는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보유세가 우리나라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집값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집값 얘기도 꺼내서도 안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 보유세 실질적으로 종부세 빼고요. 저는 종부세 폐지해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0.1%예요. 지나치게 낮아요.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3000cc 차가 대충 신차 규모로 했을 때 한 1, 2년 했을 때 한 80만 원 나와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 부부가 차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 뭐 약간 좀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3000cc 2대 몬다고 치자고요. 그럼 두 분이서 한 160만 원 돼요. 15억짜리 주택 제가 올 초에 그 재산세 계산했더니 145만 원이에요. 15억짜리 주택하고 그냥 30cc 5천만 원을 할게요. 1억짜리 자동차 2대 갖고 있는 거하고 얘가 더 높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는 이슈예요. 자동차는 전 국민이 다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택은 일부가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일부가 갖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실효세율이 자동차보다 낮다고 했을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뭐 장관이 얘기해서 뭐 실효세율이 0.1%인데 실질적으로 실효세 1%까지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조세 저항할 거예요. 그러면 장관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반드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이게 장난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가에 대해서 때리는 게 아니고 공식 지가에서 때리니까 공시가율이 얼마냐. 문재인 정권 때는 이거 90%까지 가려고 했다가 윤석열 때는 이거 60%까지 낮췄어요. 이거 갖고 장난치잖아요. 그거 명확하게 확정을 하라고 여야가 합의가. 그다음에 되는 거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우선은 뭐 60%라고 해요. 그러면은 20억짜리가 12억이 되는 거죠. 그럼 12억이 된다면 거기서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공정시장 가율이라고 또 60%를 또 곱해버려요. 그럼 대략 한 7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0.4% 때리니까 실효세율이 0.1%라고요. 그럼 지금 계속 이 공시지가율 또는 공정시장 가액률이라는 게 정권마다 바뀌는데 지들 멋대로 하는 거라고요,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이게 없이 일부 장관의 의견 또는 이 정권별로 그 생각이 보유세에 투여하는 순간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보유세라는 게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올려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그러면 이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보유세를 1% 하면 집값이 잡힐 거다. 착각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건 착각이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주마다 보유세율 틀려요. 그러니까 그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명목상은 2.2%고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도 1% 넘어요. 거기서 주택가격 대폭등한 걸 보라고요. 그거 그냥 밀어 올려 버립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집값 잡는다는 건 착각인데, 다만 그래도 세금을 지금 올려야 되는 이유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올려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 부담을 줘야 되는 겁니다. 부담을. 그다음에 역으로, 그래서 그럼 제가 생각하는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종부세 폐지예요. 종부세 폐지고 실효세를 우선은 0.1%인데 이거는 0.3%까지만 가자고도 그것도 굉장히 지난할 겁니다. 사실은 그거에 붙어서도 합의를 하세요. 1% 말같이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이슈가 있어요. 종부세는 국세고요. 지금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부세가 예를 들어 가지고 비싼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많이 거쳐요. 수도권에서 70% 거치고 비수도권에서 30% 거쳐요.
그럼 우리가 이거 국세를 받은 다음에 뭘 했냐면은 지방에 있는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그런데 못 사는 시군구, 농촌 지역에다 이걸 뿌려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종부세를 가지고서 지방에 있는 농촌이나 어촌에서 지방 공무원들 월급을 줬었다고요.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종부세 굉장히 엎어버리니까 지방에 있는 시군구에서 월급 못 주는 사태도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지방세가 이 보유세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강남구 이런 데는 되게 해피해요. 어마어마하게 여유가 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0.3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도 지금 조정을 해야 돼요. 국세 같은 거 최소한 0.3이면은 그중에 3분의 1은 국세, 3분의 1은 지방세로 하든지 국세를 받은 다음에 이걸 지방에다 뿌려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제일 크리티컬 할 것 같아요. 노인층들이 이제 보유세 부담이 아마 굉장히 증가할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도 사회적 합의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인층 같은 경우에는 뭐 65세면 65세 이상은 딱 그분이 그 주택을 갖고 있는데 65세가 됐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냥 인플레이션만큼 만 올리는 거예요. 재산세를 인플레이션만큼 올리고. 다만 본인의 부담이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인 어 어 보유세는 사실 이만큼 되는 거죠. 이만큼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 이만큼 자체를 어차피 이분이 약간 연로하시고 저희 죄송합니다마는 돌아가실 때 양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도하면서 남은 시세 차익에서 재산세 부분을 그냥 국가가 가져가게. 즉 재산세를 인플레이션만큼 올리고 본인이 낸 재산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시켜 버리는 겁니다. 본인이 돌아가셔서 양도하는 시점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노인분들도 사실은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경감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지금 돼야지 실효세를 0.1%인데 갑자기 실효세 1% 올리겠다. 거대한 조세 저항 때문에 되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세련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유세는 반드시 올려야 되는 게 맞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더 이야기하실 부분? 없습니다.